옛날 아주 먼 옛날에 깊은 산세가 병풍처럼 둘러싸인 조용한 골짜기에 안개가 늘 자욱하게 내려앉는 은안개 마을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워낙 구석진 곳에 자리 잡고 있어 세상에 소란스러움이 닿지 않았고 사람들은 그저 자연의 섭리에 따라 소박하게 땅을 일구며 살아가고 있었지요. 아침이면 산새들이 지저귀는 소리에 잠을 깨고 저녁이면 서산으로 넘어가는 붉은 노을을 보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평화로운 일상이 반복되던 곳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는 커다란 당산나무가 우뚝 솟아 있어 오가는 사람들에게 쉼터를 제공해주곤 했으며 그 나무 아래서 나누는 담소는 마을 사람들의 유일한 즐거움이기도 했습니다. 이 은안개 마을에는 달래라고 불리는 18살 난 처녀가 홀로 살고 있었는데 그녀는 마을에서 가장 부지런하고 마음씨 곱기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일찍이 부모님을 여의고 홀로 남겨졌지만 달래는 슬픔에 잠겨있기보다는 부모님이 남겨주신 작은 텃밭을 일구고 산으로 들러다니며 산나무를 캐서 꿋꿋하게 생계를 꾸려나갔습니다. 그녀의 손은 늘 흙먼지와 풀물로 얼룩져 있었지만 그 손으로 정성껏 가꾼 채소들은 유난히 싱싱하고 맛이 좋아 저잣거리에서도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달래는 비록 넉넉하지 못한 형편이었지만 자신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보면 항상 먼저 손을 내미는 따뜻한 마음을 지닌 아가씨였습니다. 달래의 하루는 동이 트기도 전인 이른 새벽부터 시작되었는데 그녀는 매일 아침 안개를 헤치며 산에 올라가 보석 같은 이슬을 머금은 산나무를 채취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은 도라지를 캐고 어느 날은 고사리를 꺾으며 숲의 정기를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그녀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자 일상의 보람이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험한 산길에서도 가벼웠고 숲속의 짐승들도 달래의 고운 마음을 아는지 그녀가 지나갈 때면 길을 터주며 반겨주는 듯 했습니다. 달래는 산에서 얻은 것들을 광주리에 가득 담아 마을로 돌아올 때면 늘 나직한 목소리로 노래를 흥얼거리며 자연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았습니다. 어느덧 여름 기운이 완연해진 어느 무더운 날, 달래는 평소보다 더 깊은 숲속으로 발길을 옮기게 되었는데 그날따라 왠지 모르게 발걸음이 무겁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묘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평소에는 잘 가지 않던 가파른 절벽 아래 계곡 근처에 귀한 약초가 자란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터라 달래는 오늘따라 조금 더 욕심을 내어 그곳까지 가보기로 마음먹은 것이었습니다. 안개는 평소보다 더 짙게 깔려 발치도 잘 보이지 않았지만 달래는 숲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조심스럽게 한 발 한 발을 내디뎠습니다. 숲의 공기는 차가웠고 멀리서 들려오는 물소리만이 적막한 산중의 정적을 깨뜨리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걷던 달래는 계곡물 소리가 가까워지는 곳에서 문득 멈춰 섰는데 저 멀리 바위 뒤편에 무언가 커다란 물체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산에서 내려온 짐승인가 싶어 겁이 났지만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것은 짐승이 아니라 화려한 비단옷을 입은 한 사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사내는 산길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귀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으며 머리에는 값비싼 장신구가 꽂혀 있어 한눈에 봐도 보통 사람이 아님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달래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사내의 상태를 살피기 시작했는데 그의 얼굴은 창백하다 못해 푸른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사내의 숨소리는 매우 거칠고 가년었으며 그의 입술은 이미 검붉게 변해 있어 누군가에게 독을 입은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달래는 떨리는 손으로 사내의 손목을 짚어보았는데 맥박이 아주 느리게 뛰고 있었고 온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다가도 금세 얼음장처럼 차가워지기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사내의 가슴팍에는 누군가에게 공격을 받은 듯한 상처가 있었고 그 주변으로 검은 독기운이 서서히 퍼져나가고 있는 광경을 목격한 달래는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보세요. 정신 좀 차려보세요. 달래가 다급하게 소리쳐 보았지만 사내는 아무런 대답도 없이 깊은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달래는 순간 갈등에 휩싸였는데 이렇게 신분이 높아 보이는 사내를 함부로 도왔다가 혹시라도 큰 화를 입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앞섰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죽어가는 사람을 눈앞에 두고 그냥 지나치는 것은 그녀의 성정이 허락하지 않았고 결국 달래는 무거운 광주리를 내려놓고 사내를 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우선 사내의 상처 부위를 깨끗한 손수건으로 닦아내고 근처에서 구한 해독 효과가 있는 들풀을 지식여 상처에 발라주었습니다. 하지만 사내의 몸 안에 퍼진 독은
생각보다 훨씬 강력해서 달래의 얕은 지식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달래는 숨을 헐떡이며 사내를 등에 업으려 노력했지만 건장한 사내의 무게는 가냘픈 그녀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무거워 몇 번이나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달래는 포기하지 않고 이를 악물며 다시 사내를 일으켜 세웠고 땀방울이 비오듯 쏟아지는 가운데에서도 한 걸음씩 마을을 향해 내디뎠습니다. 산길은 험하고 안개는 더욱 짙어져 길을 찾기조차 힘들었지만 달래는 오직 이 사내를 살려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힘을 내고 있었습니다. 사내의 거친 숨결이 달래의 어깨 너머로 느껴질 때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제발 이 생명이 꺼지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겨우 산 중턱을 내려왔을 때 달래의 다리는 이미 후들거리고 있었고 온몸의 근육은 비명을 지르고 있었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사내의 피부색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었고 그가 입고 있던 화려한 비단 옷은 흙먼지와 피로 얼룩져 원래의 색을 잃어가고 있는 모습이 무척이나 애처로워 보였습니다. 달래는 마을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조심하며 자신의 작은 오두막집으로 사내를 옮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본다면 분명 시끄러운 소문이 날 것이고 그것은 이 사내에게도 자신에게도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것임을 직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자신의 집에 도착한 달래는 사내를 조심스럽게 방 안의 낡은 이부자리 위에 눕혔고 곧바로 부엌으로 달려가 물을 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사내를 간호하는 손길만큼은 정성을 다해 조심스러웠으며 그의 얼굴에 맺힌 식은땀을 닦아주는 표정에는 안타까움이 가득했습니다. 사내는 여전히 눈을 뜨지 못한 채 신음소리를 내뱉고 있었고 달래는 그가 누구인지 왜 이런 험한 산골에서 독을 맞고 쓰러져 있었는지 궁금했지만 지금은 오직 그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했습니다. 방 안에는 약초의 씁쓸한 향기와 달래의 긴박한 숨소리만이 가득 차 올랐습니다. 달래는 사내의 옷을 조금 느슨하게 풀어주다가 가슴팍 안쪽에서 반짝이는 무언가를 발견했는데 그것은 아주 정교하게 조각된 작은 금속 장식품이었습니다. 하지만 달래는 그것을 자세히 살펴볼 겨를도 없이 사내의 몸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는 것을 보고 다시 약초를 다듬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녀는 부모님이 생전에 알려주셨던 독을 다스리는 비법들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자신이 가진 모든 지혜를 짜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사내의 몸 안에서 퍼지는 독은 일반적인 약초로는 다스릴 수 없는 아주 독특하고 치명적인 성질을 띠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달래는 깊은 절망감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내의 손끝이 파랗게 질려가는 것을 본 달래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음을 깨닫고 마을에서 가장 오래된 약초꾼이었던 할아버지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아주 귀하고 찾기 어려운 들풀 중에 천년의 해독초라 불리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오직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낭떠러지 끝에서만 자란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달래는 비록 그 약초를 실제로 본 적은 없었지만 지금 이 사내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그 전설 속의 약초뿐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밤이 깊어가는 것도 잊은 채 다시 산으로 올라갈 준비를 서둘렀고 자신의 안위보다는 죽어가는 한 생명을 향한 연민이 그녀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달래는 문을 밖으로 잠그고 아무도 모르게 다시 어둠이 깔린 산속으로 향했는데 밤에 사는 낮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섭고 위협적인 존재로 변해 있었습니다. 사방에서 들려오는 짐승들의 울음소리와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소리가 마치 귀신의 통곡 소리처럼 들렸지만 달래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등불 하나만이 들려 있었고 그 가냘픈 불빛에 의지해 험준한 바위산을 오르기 시작한 달래의 마음속에는 오직 사내의 창백한 얼굴만이 아른거렸습니다. 발을 헛디뎌 무릎이 깨지고 옷이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도 그녀는 오직 위를 향해 기어 올라가고 또 올라갔습니다. 어느덧 자정이 넘은 시각, 달래는 마침내 구름도 쉬어간다는 높은 절벽 끝에 도달했고 그곳에서 은은한 달빛을 받아 신비로운 빛을 내뿜고 있는 작은 풀 한 포기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분명 할아버지가 말씀하셨던 그 해독초가 틀림없어 보였으며 달래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조심스럽게 그 약초를 뿌리째 캐내어 품에 안았습니다. 절벽 아래로 몰아치는 강한 바람에 몸이 휘청거렸지만 달래는 약초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옷깃을 여미며 다시 하산의 길을 재촉했습니다. 내려오는 길은 올라가는 길보다 훨씬 위험했지만
사랑하는 이를 구하러 가는 연인처럼 그녀의 마음은 다급함과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달래는 기진맥진한 상태였지만 쉬지도 않고 즉시 약초를 부져 즙을 내어 사내의 입술 사이로 흘려보냈습니다. 한 방울 한 방울 공들여 약을 먹이는 달래의 손길에는 간절한 염원이 담겨 있었고 그녀는 밤새 사내의 곁을 지키며 그의 호흡을 살폈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사내의 얼굴에 서려 있던 검은 기운이 조금씩 옅어지기 시작했고 얼음장 같던 그의 몸에도 서서히 온기가 돌아오는 것을 느낀 달래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방구석에 몸을 기댄 채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다시금 하얀 안개가 마을을 감싸 안으며 새로운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잠결에 들려오는 작은 신음소리에 놀라 잠에서 깬 달래는 가장 먼저 사내의 상태를 확인했는데 다행히 그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정신이 드세요? 여기가 어딘지 아시겠어요? 달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사내는 아주 천천히 눈을 떴지만 여전히 초점이 흐릿한 채로 멍하니 천장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사내의 눈동자는 깊고 맑았으며 그 안에는 말로 다할 수 없는 수많은 사연이 담겨 있는 듯 보였습니다. 사내는 입을 열어 무언가 말을 하려 했으나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듯 인상을 찌푸렸고 달래는 급히 물을 떠와 그의 입을 축여주며 안심하라고 다독여 주었습니다. 사내는 달래의 도움으로 겨우 상체를 일으켜 앉았지만 여전히 몸을 가누기 힘든 듯 벽에 기댄 채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구해준 이가 작은 산골 처녀라는 사실에 놀란 듯 한참 동안 달래를 빤히 바라보았고 달래는 그의 강렬한 시선에 부끄러워져 고개를 숙인 채 손가락만 만지작거렸습니다. 방 안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사내의 눈빛에는 고마움과 미안함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경계심이 복잡하게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슴팍을 더듬어 아까 달래가 보았던 그 금속 장식이 무사한지를 확인하고 나서야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긴장을 푸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는 은안개 마을이고 저는 산나무를 캐는 달래라고 합니다. 산에서 쓰러져 계신 것을 발견하고 이리로 모셔왔어요. 달래의 설명에 사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주 작은 목소리로 고맙다 라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묵직했으며 비록 병색이 완연했지만 그 안에는 숨길 수 없는 위험이 서려 있었습니다. 사내는 다시금 기력이 다한 듯 눈을 감았고 달래는 그가 더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조심스럽게 자리를 정돈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이 신비로운 사내가 누구인지 왜 이런 고초를 겪어야 했는지 묻고 싶은 것이 산더미 같았지만 지금은 그저 그가 무사히 회복하기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달래의 안도감도 잠시 밖에서 들려오는 마을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에 그녀는 다시금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평소 조용하던 달래의 집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한 것인데 누군가 달래가 어제 큰 짐을 지고 산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는 소문이 퍼진 모양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호기심 어린 눈초리로 달래의 집 마당을 기웃거렸고 달래는 혹시라도 사내의 존재가 들통날까봐 가슴이 콩닥거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급히 문을 단속하고 창문을 닫아 걸었지만 밖에서 들려오는 마을 사람들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져만 갔고 그 중에는 마을의 마름인 김 씨의 목소리도 섞여 있었습니다. 김 씨는 평소 탐욕스럽고 의심이 많기로 유명한 인물로 달래가 귀한 것을 숨기고 있다고 확신하는 듯 위협적인 말투로 문을 열라고 소리쳤습니다. 달래야, 어제 산에서 무엇을 가져왔는지 솔직히 말해라. 행여 관가에서 찾는 대역죄인이라도 숨겨준 것이라면 네 목숨도 부지하기 어려울 것이야. 김 씨의 외침에 달래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사내 또한 밖의 소란에 예민하게 반응하며 눈을 번뜩였습니다. 사내는 자신의 처지가 발각될 경우 달래에게까지 위험이 닥칠 것을 걱정하는 듯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고 달래는 두려움에 떨면서도 사내의 손을 꽉 잡으며 끝까지 그를 지키겠노라 다짐했습니다. 방 안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고 달래는 어떻게든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머리를 굴려보았지만 마땅한 대책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문을 부수고 들어올 기세로 거칠게 문을 두드렸고 김 씨의 욕심 가득한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 방 안까지 들려왔습니다. 사내는 힘겹게 몸을 움직여 자신의 옷 속에 숨겨두었던 단검을 꺼내 들려 했으나 달래가 그를 제지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무력을 사용한다면 오히려 모든 것이 탄로나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 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달래는 심호흡을 크게 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밖을 향해 소리치며 시간을 벌어보려 애썼습니다. 김나리, 제가 산에서 가져온 것은 그저 몸이 아픈 먼 친척 어르신을 모셔온 것뿐입니다. 전염병일지도 몰라 조심스러워 숨겼던 것이니 부디 노여움을 거두어 주세요. 달래의 다급한 거짓말에 밖에 소란이 잠시 잦아드는 듯했지만 김 씨는 코웃음을 치며 더욱 거세게 문을 밀어붙였습니다. 그는 달래가 하는 말을 믿지 않는 눈치였고 오히려 무언가 감나가는 보물을 숨겼을 것이라 확신하는 듯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김 씨의 선동에 휩쓸려 웅성거리며 달래를 비난하기 시작했고 평화로웠던 은안개 마을의 불길한 폭풍전야의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달래는 사내를 바라보며 절망적인 눈빛을 보냈고 사내는 무거운 눈빛으로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이 모든 소란 속에서 사내는 비록 몸은 비틀거렸지만 그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나기 시작했는데 그는 달래에게 다가와 아주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겁내지 마라. 나로 인해 네가 피해를 입게 두지는 않을 것이다. 그의 말 한마디는 비록 힘이 없었지만 달래의 마음속에 큰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으며 그녀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사내의 앞을 가로막아 섰습니다. 밖에서는 이제 문고리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한 달래는 사내의 정체가 무엇이든 그를 끝까지 믿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은안개 마을의 작은 오두막집에서는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의 웅성거림은 시간이 갈수록 파도처럼 번져나갔고 김 씨의 목소리는 갈수록 거칠어지며 달래의 집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평소 달래가 남모르게 산에서 값진 산삼이라도 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품고 있었던 김 씨는 이번 소동을 절호의 기회로 여겨 그녀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보태며 달래의 집 마당을 어수선하게 만들었고 차가운 저녁 공기는 긴장감으로 인해 더욱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달래는 등 뒤로 느껴지는 사내의 가쁜 숨소리에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고 문고리를 잡은 그녀의 손에는 하얗게 힘이 들어가 파들파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은안개 마을의 소문은 발이 달린 것처럼 빠르게 퍼져나가 마을 끝에 사는 노인들의 귀에까지 들어갔고 이야기는 부풀려져 달래가 산신령의 노여움을 샀다는 괴소문으로 변했습니다. 누군가는 그녀가 산에서 요물을 데려왔다고 속삭였고 또 다른 누군가는 달래가 대역죄인을 숨겨주고 있어 조만간 마을에 관군들이 들이닥칠 것이라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평소 달래를 아끼던 이웃들도 김 씨의 서슬퍼런 기세와 흉흉한 소문에 선뜻 나서지 못한 채 멀찍이서 눈치만 살피고 있었고 그들의 시선은 이제 호기심을 넘어선 차가운 의심의 눈초리로 바뀌어 달래의 작은 오두막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앞잡이들을 시켜 담장을 넘겨다 보게 하며 달래의 일거일동을 감시하게 했고 자신은 뒷짐을 진 채 거드름을 피우며 마을 사람들을 선동하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이보게들, 저 달래라는 아이가 평소에는 얌전한 척하더니 뒤로는 무슨 꿍꿍이를 꾸미는지 알 수가 없네 그려. 산에서 저렇게 큰 보퉁이를 메고 내려오는 것을 본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 끝까지 입을 다무는 것을 보니 분명 구린 구석이 있는 게 틀림없어. 김 씨의 선동적인 말에 사람들은 동요하기 시작했고 달래의 집을 둘러싼 공기는 금방이라도 폭발할 것 같은 화약꽃처럼 일촉즉발의 위기감을 자아냈습니다. 이때 마을의 온갖 도즈니를 도맡아 하며 산전수전을 다 겪은 친모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군중들 사이를 헤치며 나타나 모두의 시선을 집중시켰습니다. 할머니는 비록 눈은 침침하고 걸음걸이는 느렸지만 마을에서 가장 지혜로운 어른으로 통했기에 김 씨조차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위엄을 갖추고 계셨습니다. 할머니는 굳게 닫힌 달래의 방문을 한참 동안 응시하시더니 깊게 패인 주름 사이로 무언가 심상치 않은 기운을 감지하신 듯 미간을 찌푸리며 나직하게 혀를 차셨습니다. 할머니의 등장으로 소란스러웠던 마당에는 일순간 정적이 감돌았고 사람들은 할머니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지 숨을 죽인 채 기다렸습니다. 할머니는 김 씨를 향해 매서운 눈빛을 보내며 호통을 치셨는데 그 목소리는 노인답지 않게 카랑카랑하여 사람들의 정신을 번쩍 들게 만들었습니다. 이복의 김서방, 아직 아무것도 확인되지 않은 일에 왜 이렇게 소란을 피우며 어린 처녀를 괴롭히는가? 자네의 그 탐욕스러운 눈에는 모든 것이 보물로 보이겠지만
사람의 생명이 달린 일일지도 모르니 함부로 입을 놀리지 말게나. 할머니의 일갈에 김씨는 당황하며 뒷걸음질을 쳤지만 여전히 분이 풀리지 않는지 입술을 달싹거리며 달래의 집 방향을 노려보았습니다. 할머니는 마을 사람들에게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라고 손짓하며 소란을 잠재우려 애쓰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마지못해 흩어지기 시작하자 할머니는 조용히 달래의 방문 앞으로 다가가 나직한 목소리로 달래를 불렀는데 그 목소리에는 깊은 걱정과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달래야, 나다. 문을 조금만 열어보렴. 네가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단다. 달래는 할머니의 목소리를 듣고서야 비로소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고 할머니는 방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코끝을 찌르는 지독한 독의 냄새를 맡고 쏘스라치게 놀라셨습니다. 할머니의 시선은 곧장 이부자리에 누워 신음하는 사내에게 향했고 그의 얼굴색을 확인한 할머니의 표정은 급격히 어두워졌습니다. 방 안에 누워있는 사내는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도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었는데 그의 상처 부위에서 흘러나오는 검은 피는 평범한 칼에 찔린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사내의 손등에 나타난 보랏빛 반점을 가리키며 이것은 궁궐이나 높은 지위의 사람들 사이에서 암암리에 쓰이는 비전의 독인 흑영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달래는 그 이름만으로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자신이 구한 사내가 얼마나 위험한 소용돌이의 한복판에 서 있는 인물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사내의 화려한 옷차림과 기품 있는 생김새를 보며 그가 보통 귀한 신분이 아님을 직감하고 달래에게 다시 한번 주의를 주셨습니다. 달래야, 네가 참으로 큰일을 저질렀구나. 이 사내를 살리는 것은 한 생명을 구하는 고귀한 일이지만 그 뒤에 도사린 위험은 네가 감당하기엔 너무나 크다. 할머니의 말씀에 달래는 고개를 숙였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사내를 향한 확고한 신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사내의 맥을 짚어보며 독이 이미 심장 근처까지 퍼졌음을 확인하고 지금 당장 더 강력한 해독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들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달래는 자신이 가져온 들풀이 일시적인 방편일 뿐임을 깨닫고 할머니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며 사내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을 찾아 나섰습니다. 할머니는 달래의 손을 꼭 잡으며 마을의 마름인 김씨가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니 각별히 조심하라고 거듭 당부하셨습니다. 김씨는 이미 관가에 고발할 준비를 마쳤을 것이며 만약 이 사내의 존재가 발각된다면 달래 또한 역적으로 몰려 무사하지 못할 것이 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의 혀는 칼보다 날카로워 한 번 베이면 아물지 않는 법이다. 마을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순간 내 평온했던 삶은 끝이 날 것이니 부디 지혜롭게 처신해야 한다. 할머니의 무거운 조언은 달래의 가슴에 깊이 박혔고 그녀는 이제 단순히 사내의 생명뿐만 아니라 자신의 운명까지도 이 사내에게 달려있음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은안개 마을은 고요 속에 잠겼지만 달래의 집 주변만은 여전히 서늘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고 어둠 속에서 누군가 감시하는 듯한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김 씨는 자신의 집 노비들을 시켜 달래의 집 뒤뜰에 매복하게 했으며 작은 기척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달래는 방 안에서 사내의 이마에 젖은 수건을 올려주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고 밖에서 들려오는 바스락거리는 소리에 가슴을 졸이며 사내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사내는 잠결에 도망쳐야 한다. 나 때문에 라고 나직하게 읊조렸고 그 목소리는 달래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만들며 그녀의 의지를 더욱 단단하게 굳혀주었습니다. 달래는 부엌으로 나가 할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여러 가지 약초를 배합하여 약을 다리기 시작했는데 약초 타는 냄새가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창틈을 꼼꼼히 막았습니다. 하지만 씁쓸하고 독특한 약초 향기는 어둠을 타고 은밀하게 퍼져나갔고 이를 감지한 김 씨의 노비들은 곧장 김 씨에게 달려가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김 씨는 사내가 분명 독에 중독되었거나 심각한 상처를 입었을 것이라 확신하며 날이 밝는 대로 관아의 포졸들을 불러들여 달래의 집을 들이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이번 기회에 달래를 몰아내고 그녀의 땅과 집을 차지할 야욕에 눈이 멀어 광기 어린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어둠이 가장 짙게 깔린 새벽녘, 사내의 상태는 다시 급격히 악화하여 숨소리가 잦아들기 시작했고 달래는 절망적인 심정으로 할머니를 다시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집 밖에는 이미 김 씨의 감시병들이 진을 치고 있어 한 발짝도 움직이기 힘든 상황이었고
달래는 방 안에서 발만 동동 구르며 눈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내의 창백한 얼굴 위로 떨어지는 달빛은 마치 그의 마지막 길을 비추는 것 같아 처연하기 그지없었으며 달래는 자신의 무력함에 가슴을 치며 신령님께 간절히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러던 순간 사내의 가슴 속에 있던 옥패가 은은한 빛을 내뿜기 시작하더니 방 안을 신비로운 기운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달래는 그 신비로운 빛에 이끌려 사내의 가슴팍을 살폈고 그곳에서 뿜어져 나오는 온기가 사내의 차가운 몸을 서서히 덮여주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라 왕실의 기운을 담은 영험한 물건임이 틀림없어 보였고 달래는 그 기운이 조금이라도 더 사내에게 전해지도록 정성을 다해 기도했습니다. 신비로운 현상을 지켜보며 달래는 사내의 정체가 생각보다 훨씬 더 고귀하고 막중한 책임을 지닌 인물임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편 밖에서 감시하던 김씨의 노비들은 방 안에서 새어나오는 기이한 빛을 보고 귀신이 나타났다며 겁을 집어먹고는 혼비백산하여 김씨에게 달려가 보고했습니다. 김씨는 노비들의 말을 믿지 않고 직접 현장을 확인하러 달려왔지만 달래의 오두막은 다시 평소와 다름없이 고요하고 어두운 모습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김씨는 자신의 눈으로 확인하지 못하자 더욱 화가 나서 문을 부수고 들어가려 했지만 그 순간 마을의 개들이 일제히 짖어대며 숲속에서 누군가 다가오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나타난 검은 옷차림의 사내들은 날카로운 칼날을 번뜩이며 마을 어귀를 수색하고 있었고 그들의 서슬퍼런 살기에 놀란 김씨는 숨을 죽인 채 숲을 속에 몸을 숨겼습니다. 그들은 바로 산에서 사내를 습격했던 자객들이었으며 사내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기 위해 여기까지 추격해온 것이었습니다. 자객들은 마을의 집들을 하나하나 뒤지기 시작했고 달래는 그들의 구두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것을 느끼며 사내를 숨길 곳을 찾으려 필사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방 한 구석의 낡은 다락장 문을 열고 사내를 그 안으로 옮기려 했으나 의식이 없는 사내의 몸은 천근만근 무거워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긴박한 순간에 달래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 알려주셨던 바닥 밑에 비밀 공간을 떠올렸고 집더미를 치우고 낡은 판자를 들어 올리자 겨우 한 사람이 들어갈 만한 좁은 틈이 나타났습니다. 달래는 온 힘을 다해 사내를 그 안으로 밀어넣고 다시 판자를 덮은 뒤 그 위에 멍석을 깔아 흔적을 감췄습니다. 자객들이 달래의 집마당에 들이닥쳤을 때 달래는 짐짓 태연한 척 부엌에서 물을 데우고 있었고 자객들의 우두머리는 서늘한 눈빛으로 방 안을 훑어보았습니다. 여봐라, 혹시 산에서 내려온 낯선 사내를 본 적이 있느냐? 거짓을 고하면 네 목숨이 10개라도 모자랄 것이다. 자객의 위협에 달래는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저는 그저 홀로 사는 처녀일 뿐입니다. 산에서 낯선 사람이라니요. 무서워서 집 밖에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자객들은 방 안을 샅샅이 뒤지고 칼로 벽을 찔러보았지만 달래가 숨겨놓은 비밀 공간을 발견하지 못한 채 혀를 차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자객들이 떠난 뒤에도 달래는 한동안 자리에 주저앉아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지 못했고 김씨는 이 광경을 숨어서 지켜보며 달래가 무언가 엄청난 비밀을 숨기고 있다는 확신을 더욱 굳혔습니다. 김씨는 자객들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들이 찾는 사내를 자신이 먼저 찾아낸다면 큰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탐욕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이제 마을 사람들을 이용하는 것을 넘어 관가에 직접 달려가 군관들을 데려오기로 마음먹고 어둠을 틈타 마을을 빠져나갔습니다. 달래는 이 사실을 모른 채 지하 공간에서 신음하는 사내를 다시 끌어올려 간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친모 할머니는 자객들이 마을을 휩쓸고 지나간 것을 보고 다시 달래의 집을 찾으셨는데 할머니의 얼굴에는 깊은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달래야, 자객들이 나타난 것을 보니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김씨가 관가로 향했다는 소문이 들리니 동이 트기 전에 이 사내를 깨워야 한다. 할머니는 품속에서 오래된 비단 주머니를 꺼내어 달래에게 건네주셨는데 그 안에는 정신을 맑게 해주는 귀한 약재가 들어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이 약을 쓰면 잠시나마 정신을 차릴 수 있을 것이니 그때 사내에게 정체를 묻고 도움을 요청할 방도를 찾으라고 일러주셨습니다. 달래는 할머니의 도움을 받아 약을 다려 사내에게 먹였고 간절한 기다림 끝에 마침내 사내가 천천히 눈을 뜨며 달래의 얼굴을 마주보게 되었습니다. 사내의 눈동자에는 아까보다 더 뚜렷한 이성이 돌아와 있었고 그는 자신을 지켜준 달래에게 깊은 고마움을 느끼는 듯 희미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너로구나.
나를 이토록 정성껏 돌봐준 이가 사내의 갈라진 목소리에 달래는 눈물을 흘리며 마을의 상황과 자객들의 위협, 그리고 김 씨의 배신을 모두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사내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자신의 품 안에서 아까 빛나던 옥패를 꺼내어 달래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것을 들고 마을을 벗어나 동쪽으로 10리만 가면 커다란 관청이 나올 것이다. 그곳의 수령에게 이것을 보여주면 군사들을 보내줄 것이다. 사내의 말에 달래는 고개를 저으며 자신은 사내를 두고 떠날 수 없다고 버텼지만 사내는 단호한 어조로 이것이 우리 둘 다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설득했습니다. 달래는 사내의 간절한 부탁에 결국 옥패를 품에 소중히 안고 뒷문을 통해 마을을 빠져나갈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새벽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산길을 따라 달래는 온 힘을 다해 달리기 시작했고 그녀의 등 뒤로 은안개 마을의 불길한 전운이 점점 더 짙게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마을에서는 김 씨가 데려온 포졸들이 달래의 집을 포위하기 시작했고 친모 할머니는 대문 앞에 버티고 서서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 포졸들과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이 새벽에 웬 소란인가. 죄 없는 처녀의 집을 이렇게 함부로 들쑤시다니 천벌이 무섭지도 않은가. 할머니의 완강한 저항에 포졸들은 잠시 머뭇거렸지만 김 씨의 재촉에 결국 대문을 부수고 마당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방 안에는 사내가 피를 흘리며 힘겹게 몸을 지탱하고 있었고 김 씨는 승리감에 도취하여 사내의 멱살을 잡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사내의 눈빛이 매섭게 빛나며 범접할 수 없는 위험을 뿜어내었습니다. 포졸들은 사내의 기세에 눌려 움찔하며 뒤로 물러났고 김 씨는 당황하며 어서 저놈을 잡아라. 저놈은 나라를 어지럽히는 죄인이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포졸 중 한 명은 사내의 얼굴을 유심히 살피더니 어딘가 낯익은 기운에 창끝을 내리며 주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내는 비록 중독되어 몸이 만신창이었으나 그가 지닌 고귀한 혈통의 위험은 감출 수 없는 광채를 내뿜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방 안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고 모두의 시선은 문 밖에서 들려오는 말발굽 소리에 집중되었습니다. 달래가 보낸 관군의 도착인지 아니면 또 다른 자객들의 습격인지 알 수 없는 긴박한 순간이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더욱 싸늘하게 식어갔고 사내의 가슴속에 잠재되어 있던 검은 독기운은 이제 그의 목줄기를 타고 올라와 얼굴 전체를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겪고 있는 고통은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처참했으나 사내는 이를 악물고 신음을 삼키며 자신을 애워싼 포졸들과 탐욕에 눈이 먼 김 씨를 매서운 눈초리로 노려보았습니다. 비록 몸은 천근만근 무거워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힘들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살아있는 호랑이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고 그 기세에 눌린 포졸들은 섣불리 다가가지 못한 채 서로의 눈치만 살피며 웅성거렸습니다. 김 씨는 사내의 가슴팍에서 흘러나오는 기이한 빛과 그의 위험 있는 자태를 보며 마음속으로 큰 당혹감을 느꼈으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 생각하며 더욱 악랄하게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이놈들이 무엇을 망설이고 있느냐? 저놈은 분명 나라의 보물을 훔쳐 달아난 도적이거나 아니면 관가에서 쫓는 흉악한 범죄자임이 틀림없으니 당장 결박하여 끌고 가거라. 김 씨의 외침은 공허하게 방 안을 맴돌았지만 포졸들은 그의 서슬퍼런 위협에 못 이겨 다시금 창끝을 고쳐잡고 사내에게 한 발자국씩 다가서기 시작했으며 긴장감은 극에 달해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때 방구석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친모 할머니가 다시금 지팡이를 내리치며 앞을 가로막고 서서 포졸들을 향해 준엄한 꾸짖음을 내뱉으셨습니다. 어리석은 놈들아. 내 놈들이 지금 누구의 몸에 손을 대려 하는지 진정 모른단 말이냐? 저 사내의 몸에서 풍기는 기운과 가슴에 품은 물건이 예사롭지 않음을 정녕 눈이 멀어보지 못하는 것인가? 할머니의 일갈의 포졸들은 잠시 멈칫하며 사내를 다시금 살폈고 그가 입고 있는 비단옷의 소매 끝에 새겨진 아주 작은 문양을 발견하고는 아연실색하며 뒷걸음질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새벽의 어둠을 뚫고 숲속을 달리던 달래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발바닥이 지시겨지는 고통 속에서도 사내가 건네준 옥패를 가슴에 꼭 품은 채 동쪽을 향해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나뭇가지에 얼굴이 긁히고 넘어져
무릎이 깨졌지만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자신을 믿고 옥패를 맡겨준 사내의 간절한 눈빛과 그를 지켜야 한다는 일념뿐이었습니다. 안개는 그녀의 시야를 가로막고 숲의 짐승들은 기괴한 울음소리를 내며 그녀를 겁주었지만 달래는 두려움을 떨쳐내기 위해 돌아가신 부모님의 함함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고 험한 산길을 헤쳐나갔습니다. 달래가 산 고개를 넘어 저 멀리 관청의 횃불이 보이기 시작했을 때 그녀의 뒤편에서 다시금 불길한 기운이 엄습해 왔는데 그것은 아까 마을을 뒤지던 검은 옷의 자객들이 그녀의 흔적을 찾아 뒤쫓아온 것이었습니다. 자객들은 숲의 어둠을 이용해 소리 소문 없이 다가와 달래의 앞길을 가로막으려 했고 달래는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에 옥패에서 뿜어져 나오는 신비로운 빛이 길을 안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빛은 달래의 발걸음을 가볍게 만들어 주었으며 그녀는 마치 신령님의 도움을 받는 듯 거친 덤불 사이를 빠져나가 관청의 정문을 향해 마지막 온 힘을 쏟아부었습니다. 다시 달래의 작은 오두막집에서는 김 씨의 탐욕과 사내의 의지가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었으며 사내는 서서히 의식이 흐릿해지는 와중에도 자신이 이곳에 오게 된 이유를 떠올렸습니다. 그는 도성에서 권력을 독점하려는 간신들의 음모를 파헤치다가 그들의 사주를 받은 자객들에게 습격을 당해 치명적인 독을 입고 이 깊은 산골까지 흘러들어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내는 자신이 죽는 것은 두렵지 않았으나 자신이 가진 비밀 장부가 악인들의 손에 들어가 나라가 도탄에 빠지는 것만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흩어지는 정신을 필사적으로 붙잡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하나둘씩 달래의 집 마당으로 다시 모여들기 시작했고 그들은 김 씨가 부리는 횡포와 사내의 기이한 모습에 호기심과 공포가 뒤섞인 표정으로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 몇몇은 평소 달래의 고운 심성을 알기에 그녀가 숨겨준 이가 결코 나쁜 사람일 리 없다고 수군거렸으나 김 씨의 눈치를 보느라 대놓고 나서지는 못하고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마을의 정적을 깨는 것은 오직 가끔 들려오는 올빼미의 울음소리와 김 씨의 표독스러운 욕설뿐이었으며 하늘에는 구름이 몰려와 곧 폭풍우가 쏟아질 것만 같은 불길한 전조가 감돌았습니다. 친모 할머니는 사내의 상태를 살피며 그의 귀에 대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조금만 더 버티시게 그 아이가 곧 올 것이야 라고 속삭이며 그에게 삶의 의지를 불어넣어 주려 애쓰셨습니다. 할머니는 이 사내가 누구인지 이미 짐작하고 계셨으며 그가 무사히 살아남아야만 이 나라의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다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내는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에서 어머니의 온기를 느끼며 잠시나마 고통을 잊고 눈을 감았으나 그의 가슴 속 독은 멈추지 않고 심장을 향해 잔인하게 파고들어 그의 생명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이제 인내심이 바닥났는지 포졸들에게 최후 통첩을 내리며 그들을 압박하기 시작했고 포졸들은 관아의 명을 거역할 수 없다는 생각에 결국 사내에게 달려들어 그의 팔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밖에서 우레와 같은 천둥 소리가 들리더니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했고 방 안의 촛불이 일제히 꺼지며 암흑이 찾아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사내의 옥패가 내뿜는 푸른 빛은 더욱 찬란하게 빛났으며 그 광채는 방 안의 사람들을 압도하여 마치 신령이 강림한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신비롭고 위험 있는 풍경을 만들어내었습니다. 포졸들은 신령스러운 빛에 놀라 자지러지며 뒤로 나동그라졌고 김씨 또한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며 구석으로 숨어들었으나 사내는 그 빛의 중심에서 평온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운명이 하늘에 달려 있음을 깨닫고 모든 긴장을 내려놓은 채 달래가 무사히 임무를 완수하기만을 기도했으며 그의 주변을 맴돌던 검은 기운은 빛에 밀려 잠시 기세를 멈춘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고 사내의 입에서는 검은 피가 한 모금 뿜어져 나왔으며 그의 고개가 아래로 떨구어지는 순간 마을 전체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아 모든 것이 끝난 것만 같은 정막이 흘렀습니다. 관청 앞에 도달한 달래는 쏟아지는 빛 속에서 정문을 두드리며 목이 터지도록 관원을 불렀고 수령의 사택에서 잠을 자던 이들이 소란에 놀라 밖으로 나왔을 때 그녀는 이미 기진맥진하여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달래는 자신의 손에 쥐어진 옥패를 높이 치켜들며 "이것을 보십시오. 산속의 귀한 분이 위험에 처해 계십니다." 라고 소리쳤고
옥패에 새겨진 어사화와 국왕의 인장을 확인한 군관들은 사색이 되어 즉각 군사들을 소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 옥패가 사라진 어사나 왕실의 고위 관리가 지니는 것임을 즉시 알아차렸고 상황의 긴박함을 깨달은 수령은 직접 말에 올라타 앞장을 섰습니다. 달래는 군사들과 함께 다시 마을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는데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직 사내의 마지막 모습만이 아른거려 눈물이 빗물과 섞여 끊임없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늦지는 않았을지, 혹시라도 그가 자신을 기다리다 먼저 눈을 감지는 않았을지 하는 불안감에 가슴이 타들어가는 듯 했지만 말에 올라탄 군관의 뒤에서 채찍질을 재촉하며 어둠을 갈랐습니다. 빗줄기는 더욱 굵어져 앞을 분간하기 힘들게 만들었으나 달래는 그가 있는 그 작은 오두막의 위치를 가슴속에 지도로 그려 넣은 듯 정확하게 가리키며 군사들의 길잡이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다시 마을로 돌아왔을 때 자객들은 이미 달래의 집을 포위하고 사내를 가로채려 하고 있었으며 김 씨는 이들과 결탁하여 자신만이라도 목숨을 건지려 비굴하게 무릎을 꿇고 있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자객들은 사내의 숨통을 끊기 위해 칼을 뽑아들었으나 그 순간 관군의 함성 소리가 마을 어귀를 진동시키며 그들을 압박해왔고 당황한 자객들은 사내를 포기하고 도망치려 했으나 이미 포위망은 좁혀진 상태였습니다. 빗속에서 벌어진 치열한 난투극 속에서 관군들은 자객들을 하나둘씩 제압해 나갔고 마을 사람들은 난생 처음 보는 광경에 숨을 죽인 채 각자의 집안에서 덜덜 떨며 창틈으로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달래는 말이 멈추기도 전에 바닥으로 뛰어내려 곧장 자신의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으며 방 안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사내를 발견하고는 소리를 지르며 그를 품에 안았습니다. 정신 좀 차려보세요. 제가 왔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달래의 절규 어린 외침에 사내는 아주 가늘게 눈을 떴고 그녀의 얼굴을 확인한 뒤 안도의 미소를 지으며 다시금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뒤따라 들어온 수령과 군관들은 사내의 정체를 확인하고는 모두 바닥에 엎드려 큰 절을 올렸으며 그가 바로 이 나라의 장래를 짊어진 젊은 명재상이자 국왕의 총애를 받는 최측근임을 밝혀 마을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사내의 신분이 밝혀지자 김 씨는 사색이 되어 도망치려 했으나 관군들에게 붙잡혀 밧줄에 묶이는 신세가 되었고 그가 그동안 마을 사람들을 괴롭히며 저질렀던 온갖 비리들도 사내를 해치려 했던 죄와 함께 낱낱이 파헤쳐질 운명에 처했습니다. 친모 할머니는 이 광경을 보며 허허로운 웃음을 지으셨고 달래에게 다가가 이제는 걱정 말라며 그녀를 다독여 주셨으나 달래의 시선은 오직 사내의 창백한 얼굴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수령은 즉시 관아의 어이를 불러 사내를 치료하게 했고 사내의 몸 안에서 독을 뽑아내는 힘든 과정이 시작되면서 방 안은 다시금 긴장과 정성이 가득한 공간으로 변했습니다. 의원은 사내의 맥을 짚더니 독이 비록 깊게 침투했으나 달래가 가져다준 들풀과 할머니의 조언 덕분에 치명적인 순간을 넘길 수 있었다며 천행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사내의 상처 부위에 새로운 약초를 바르고 침을 놓아 기혈을 순환시켰으며 사내에 거칠던 숨소리는 점차 안정을 되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달래는 어이의 옆에서 약탕기를 지키며 정성을 다해 약을 다렸고 그녀의 손은 여전히 흙과 피로 얼룩져 있었으나 그 어느 보석보다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밤은 깊었지만 은한계 마을의 불빛은 꺼질 줄 몰랐고 사람들은 이제야 안심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이 긴박했던 밤의 여운을 곱씹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비가 그치고 맑은 햇살이 마을을 비추었을 때 사내는 마침내 맑은 정신으로 깨어났으며 자신을 간호하던 달래를 보며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네가 아니었다면 나는 진즉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다. 이 은혜를 어찌 다 갚아야 할지 모르겠구나. 사내의 진심 어린 감사의 말에 달래는 얼굴을 붉히며 그저 무사해 주셔서 다행이라고 답했습니다. 사내는 자신의 본명이 이윤이며 도성에서 중요한 일을 하던 관리임을 정식으로 소개했고 이제 모든 위협이 사라졌으니 달래 또한 안전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신뢰와 따뜻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달래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 그녀를 마을의 영웅으로 떠받들기 시작했으며 김 씨의 탐욕에서 벗어난 기쁨을 만끽하며 달래의 집으로 온갖 귀한
음식들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달래가 구한 사내의 정체가 귀공자였다는 사실에 놀라워하면서도 그들이 보여준 용기와 희생에 진심으로 감동하여 마을의 명예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제 은안개 마을은 더 이상 외지고 쓸쓸한 곳이 아니었으며 정의가 승리하고 선한 마음이 보답받는 기적 같은 장소로 변모해 있었습니다. 달래는 사람들의 칭찬에 쑥스러워하면서도 사내가 회복되어 가는 모습을 보며 생애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사내는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고 도성에서 그를 해치려 했던 세력들이 아직 남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우려에 관군은 마을 주변을 철저히 경계하며 방비의 만전을 기했습니다. 이유는 누워있는 동안 달래가 자신에게 들려주었던 산골 마을의 소박한 이야기들을 떠올리며 권력투쟁으로 점철된 도성의 삶과는 다른 진정한 평화의 가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달래의 맑은 눈망울과 헌신적인 태도에서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진정한 사람의 향기를 느꼈고 몸이 회복되면 그녀를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을지 깊은 고민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내의 얼굴에는 다시 생기가 돌기 시작했고 그는 달래의 부축을 받아 마당으로 나와 마을의 전경을 감상하며 평화로운 한때를 보냈습니다. 그는 마을 아이들에게 도성의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들려주기도 하고 마을 노인들과 함께 장기를 두며 격이 없이 어울려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달래는 그런 그의 모습을 보며 처음 산에서 그를 발견했을 때에 무거웠던 마음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고 이 평화가 영원히 계속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아직 해결해야 할 마지막 과제가 남아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이 모든 일의 원흉인 도성의 배후 세력을 척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유는 관군을 통해 도성의 국왕에게 자신의 생존 소식과 함께 자객들의 증언이 담긴 서신을 비밀리에 보냈으며 이제 곧 도성에서 전령이 도착할 것이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는 떠날 준비를 하면서도 달래와 헤어져야 한다는 사실에 가슴 한구석이 아려오는 것을 느꼈고 달래 또한 사내가 떠나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한 채 애써 밝은 표정만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저녁 무렵 당산나무 아래 앉아지는 해를 바라보며 많은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 대화 속에는 서로를 향한 애틋한 마음과 미래에 대한 막연한 희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친모 할머니는 두 사람의 기류를 눈치채시고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시며 사람의 인연이란 산길의 구비와 같아서 어디서 다시 만날지 모르는 법이지 라는 수수께끼 같은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할머니의 말씀대로 이들의 인연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예고하고 있었으며 달래는 사내를 보낸 뒤에도 그를 향한 마음을 잃지 않겠노라 다짐했습니다. 마을의 공기는 이제 더 이상 차갑지 않았고 밤하늘의 별들은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하듯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다가올 변화를 맞이할 준비를 하며 이 길고도 험난했던 갈등의 끝자락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유는 마을 사람들을 모두 불러 모아 감사의 뜻을 표하고 김 씨로 인해 입었던 피해를 모두 보상해주겠다고 공표하여 마을 전체에 큰 환호성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는 달래를 향해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집을 잘 지키고 있어 다오. 너를 향한 내 마음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진심 어린 약속을 남겼고 달래는 수줍게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배웅했습니다. 그렇게 은안개 마을의 이야기는 하나의 큰 매듭을 짓고 있었으며 이제 남은 것은 정의가 구현되고 사랑이 결실을 보는 따뜻한 결말뿐이었습니다. 달래는 다시 혼자가 되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제 꺼지지 않는 희망의 등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자욱하게 깔렸던 안개가 모두 걷히고 눈부신 햇살이 은안개 마을을 따스하게 비추기 시작했을 때 달래의 집 마당은 몰려든 관군들과 호기심 어린 마을 사람들로 발 디딜 틈조차 없이 북적였습니다. 어젯밤에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 맑은 공기는 차가웠지만 사람들의 열기로 인해 마당 안은 후끈한 기운마저 감돌고 있었고 모두의 시선은 굳게 닫혀있던 달래의 방문으로 쏠려 있었습니다. 밤새 사투를 벌였던 공포와 긴장감은 어느덧 사라지고 이제는 이 엄청난 사건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확인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수군거림만이 마당 가득 울려 퍼졌으며 마을의 공기는 다시금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이윽고 방문이 천천히 열리며 기력을 회복한 이윤이 늠름한 자태를 드러내자 마당에 모여있던 마을 사람들은
일제히 숨을 죽이며 그 위험 있는 모습에 압도되어 자기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비록 몸은 아직 다 낫지 않아 안색이 조금 창백했지만 그가 입고 있는 비단 옷과 허리에 찬 옥패는 그가 단순한 나그네가 아니라 나라의 중책을 맡은 고귀한 신분의 귀공자임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천천히 마당으로 내려와 자신을 구해준 달래와 그녀의 곁을 지키던 친모 할머니를 향해 정중하게 감사의 인사를 건넸고 그 고결한 모습에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아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관청에서 급히 파견된 수령은 이윤의 앞에 엎드려 큰 절을 올리며 도성에서 내려온 어명을 받들 준비를 마쳤고 이윤은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정식으로 밝혔습니다. 나는 국왕의 명을 받아 백성들의 고통을 살피러 온 암행어사 이윤이다. 간신들의 음모로 죽음의 문턱까지 갔으나 이곳 은안개 마을의 달래, 처녀 덕분에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묵직하게 마당을 울렸으며 이 말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일제히 바닥에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달래는 자신의 방 옆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수줍음과 기쁨이 교차하는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유는 이어서 포졸들에게 명하여 밧줄에 묶인 채 벌벌 떨고 있는 마름 김씨를 중앙으로 끌어내게 했고 김씨는 어젯밤에 기세등등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바닥에 머리를 짚고 쓰며 목숨만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김씨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백성들을 괴롭히고 무고한 처녀를 역적으로 몰아해치려 했으니 그 죄가 하늘에 닿았다. 또한 자객들과 결탁하여 나라의 관리를 해치려 한 대역죄 또한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윤의 준엄한 꾸짖음에 김씨는 사색이 되어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했고 마을 사람들은 그동안 김씨에게 당했던 울분을 토해내며 통쾌해하는 박수 소리를 쏟아냈습니다. 김씨와 그를 따르던 무리들이 관군에 의해 관하로 압송되자 달래의 집 마당에는 그동안 쌓여있던 어둡고 칙칙한 기운이 한꺼번에 씻겨 내려가는 듯한 시원한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이유는 마을 사람들에게 이제 더 이상 누군가에게 억울하게 핍박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며 나라에서 마을의 발전을 위해 특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사람들은 만세를 부르며 환호했고 달래는 이 모든 일이 꿈만 같아 자신의 볼을 꼬집어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평소 조용하기만 했던 작은 오두막집은 이제 마을에서 가장 정의롭고 따뜻한 희망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정리되자 친모 할머니는 부엌으로 들어가 달래를 도와 마을 사람들을 위한 큰 잔치를 준비하기 시작했고 달래는 평소 자신이 정성껏 가꾸었던 채소와 나무를 한가득 내놓아 풍성한 상차림을 만들었습니다. 관군들도 무거운 갑옷을 벗고 마을 사람들과 어울려 장작을 패고 물을 길어오며 잔치 분위기를 도두었고 은안개 마을에는 오래간만에 웃음꽃이 피어올랐습니다. 달래는 솥단지에 밥을 안 치며 이윤이 머물렀던 방을 힐끗 쳐다보았는데 그곳에는 이제 도끼의 흔적 대신 맑고 화창한 햇살만이 가득 차 있어 그녀의 마음을 더욱 훈훈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윤은 마당의 평상에 앉아 마을 아이들에게 도성의 화려한 모습과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며 소탈한 모습을 보였고 아이들은 귀공자의 신기한 이야기에 눈을 반짝이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고귀한 관리로서의 위엄만을 내세우지 않고 마을의 일원이 된 것처럼 편안하게 사람들과 소통했으며 그 모습은 마을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달래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상을 이윤 앞에 차려내며 변변치 않은 음식이지만 많이 드시고 기력을 찾으세요 라고 말했고 이윤은 그녀의 손을 살며시 잡으며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점심 나절이 되자 마당에는 고소한 전, 굽는 냄새와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진동했고 마을 사람들은 각자 집에서 가져온 귀한 술과 고기를 나누며 이웃 간의 정을 다시금 확인했습니다. 김 씨의 압박 때문에 서로를 의심하고 눈치 보던 차가운 분위기는 눈 녹듯 사라졌고 사람들은 달래의 용기 있는 행동이 마을을 구했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달래는 쑥스러워하며 손사래를 쳤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는 생전 부모님이 강조하셨던 선한 마음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금 깨닫는 벅찬 감동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으며 그녀의 눈가는 어느새 촉촉하게 젖어들었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어 갈 무렵 친모 할머니는 마을의 고목 아래서 정화수를 떠놓고
감사의 기도를 올리셨으며 그 모습은 보는 이들의 마음을 경건하게 만들었습니다. 할머니는 하늘이 도우셔서 우리 마을에 이런 복이 찾아왔으니 앞으로는 서로 돕고 아끼며 살아가자 라고 말씀하셨고, 마을 사람들은 할머니의 말씀에 깊이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윤 또한 할머니의 기도에 동참하며 자신이 짊어진 관직의 무게보다 소박한 백성들의 삶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책무인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고, 그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깊고 온화한 빛을 띠게 되었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서는 아이들이 제기차기를 하며 즐거워하고 아낙네들은 모여 앉아 달래의 장래에 대해 즐거운 담소를 나누며 평화로운 오후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유는 마을에 훼손된 담장과 낡은 지붕을 수리하기 위해 관군들에게 직접 지시를 내렸고, 군사들은 힘을 합쳐 달래의 오두막을 새 집처럼 튼튼하게 보수해 주었습니다. 달래는 정든 집이 고쳐지는 과정을 지켜보며 돌아가신 부모님께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은 마음에 잠시 하늘을 올려다 보았고,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은 마치 부모님의 인자한 미소처럼 그녀를 포근하게 감싸 안아주는 듯 했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뉘엿뉘엿 넘어갈 즈음 잔치는 마무리 분위기에 접어들었고, 마을 사람들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며 달래와 이윤에게 다시 한번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이윤은 마을을 떠나기 전까지 며칠 더 이곳에 머물며 몸을 완전히 회복하기로 결정했고, 수령은 그의 안전을 위해 소수의 호위 병력을 마을 주변에 배치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도록 했습니다. 달래는 그가 며칠 더 머문다는 소식에 내심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그가 떠날 날이 멀지 않았음을 직감하며 알 수 없는 아쉬움에 가슴 한구석이 아려오는 것을 느꼈으나 겉으로는 밝은 기색을 잃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뒤 이윤과 달래는 조용한 마당에 앉아 밤하늘에 하나둘씩 돋아나는 별들을 바라보며 깊은 대화를 나누었고, 그 대화 속에는 서로의 살아온 이야기와 미래에 대한 꿈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윤은 도성에서의 치열한 삶을 이야기하며 진정한 안식처를 찾고 싶었다는 진심을 털어놓았고, 달래는 산골에서의 소박한 꿈과 부모님과의 추억을 이야기하며 그에게 따뜻한 위로를 건넸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은 허물어진 지 오래였으며 신분을 초월한 깊은 유대감이 은은한 달빛 아래서 더욱 단단하게 굳어져가는 신비로운 밤의 정취가 오두막을 가득 채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달래는 평소처럼 산에 오르려 했지만 이윤이 자신도 함께 가고 싶다고 청하는 바람에 두 사람은 나란히 산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이윤은 이제 지팡이 없이도 걸을 수 있을 만큼 회복되었으며 달래가 약초를 캐는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며 자연의 경이로움에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달래는 이윤에게 어떤 풀이 먹을 수 있는 것인지, 어떤 들꽃이 상처를 낫게 해주는지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고, 이윤은 그녀의 박학다식함에 놀라며 너야말로 이 산의 진정한 주인이며 최고의 의원이로구나 라고 찬사를 보내어 달래의 얼굴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산 정상에 올라 마을을 내려다보며 두 사람은 평화로운 전경에 잠시 넋을 잃었고, 이윤은 이곳에서의 경험이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도성에 돌아가면 백성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는 어진 관리가 되겠노라 다짐했고, 달래는 그런 그의 결심을 응원하며 자신 또한 이곳에서 성실히 살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산바람은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스쳐 지나갔고, 숲의 향기는 어제의 아픔을 모두 씻어내주는 듯 상쾌하게 다가왔으며, 두 사람은 그 순간의 평온함을 영원히 가슴속에 간직하기로 약속하며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을로 내려오는 길에 그들은 길가에 핀 이름 모를 들꽃들을 꺾어 작은 다발을 만들었고, 이유는 그 꽃다발을 달래에게 선물하며 자신의 진심을 전했습니다. 비단 옷이나 금은 보화보다 이 들꽃이 너에게 훨씬 잘 어울리는구나. 내 마음이 이 꽃처럼 순수하고 아름답기 때문일 것이다. 이윤의 고백에 달래는 눈물을 글썽이며 꽃다발을 소중히 받아 안았고, 두 사람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산에서 내려오는 두 사람의 다정한 모습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고, 은안개 마을의 전설 같은 이야기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 더욱 아름답게 퍼져나갔습니다. 이유는 관아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으로 마을의 서당을 방문하여 아이들에게 학문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었으며, 마을의 인재들이 큰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쾌척하여 다시 한번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는 지식이 권력이 아닌 나눔의 도구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고, 서당 훈장님은 이윤의 깊은 인품에 감복하여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처럼 이윤이 머무는 동안 은안개 마을은 물질적인 풍요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를 맞이하게 되었으며, 갈등의 불씨가 꺼진 자리에 희망의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이윤이 도성으로 떠나야 할 운명의 시간이 다가왔고, 마을 사람들은 이별의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정성어린 선물을 준비하여 달래의 집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이윤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손을 잡아주며 작별 인사를 나누었고, 특히 친모 할머니에게는 그동안의 가르침에 감사하며 귀한 보약제를 선물로 드렸습니다. 할머니는 귀한 분을 모실 수 있어 영광이었네. 부디 가시는 길 평안하시고 이 마을을 잊지 마시게 라고 덕담을 건네셨으며, 이윤은 마을의 정취를 눈에 담으려는 듯 오랫동안 당산나무 주변을 서성이며 발걸음을 떼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달래는 이윤의 보따리를 챙겨주며 그가 도성으로 가는 길에 먹을 수 있는 주먹밥과 말린 나물들을 정성껏 담아주었고, 그녀의 손길에는 말로 다할 수 없는 애틋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윤은 그녀를 따로 불러 자신의 가슴 속에 간직했던 또 다른 옥패를 건네주며 속삭였습니다. 이것은 내가 가장 아끼는 물건이다.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언제든 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니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부디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거라. 달래는 그 옥패를 받으며 꼭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겠노라 약속했고, 두 사람의 눈빛 속에는 슬픔보다 더 큰 확신과 사랑이 가득 차 올랐습니다. 마침내 도성에서 온 전령들이 도착하고 말들이 울음소리를 내며 출발을 재촉하자 이윤은 마지막으로 달래를 안아주고는 힘차게 말에 올라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멀어져가는 이윤과 관군들의 뒷모습을 보며 손을 흔들었고, 달래는 그들이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마을 언덕 끝에 서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바람에 흩날리는 그녀의 옷자락은 마치 떠나는 이를 배웅하는 깃발처럼 보였고,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윤과 함께했던 짧지만 강렬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제 마을은 다시 예전의 고요함을 되찾았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결코 지워지지 않을 따뜻한 등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이윤이 떠난 뒤 달래의 집은 예전보다 훨씬 깔끔하고 튼튼해졌으며, 마을 사람들은 수시로 그녀를 찾아와 일손을 돕고 말동무가 되어주어 달래는 더 이상 외로움을 느끼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산에 올라가 약초를 캐며 이윤의 건강을 빌었고, 그가 준 옥패를 보물처럼 간직하며 언젠가 다시 만날 날을 꿈꾸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달래를 은안개 마을의 보배라고 부르며 존경의 마음을 표했고, 그녀가 파는 채소들은 이전보다 훨씬 더 귀한 대접을 받으며 저잣거리의 명물이 되었습니다. 갈등의 폭풍이 휩쓸고 간 자리에는 이처럼 평화와 번영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계절은 바뀌어 산에는 붉은 단풍이 들기 시작했고, 마을 사람들은 풍성한 수확의 계절을 맞이하여 조상들께 감사하는 제사를 올리며 마을의 안녕을 기원했습니다. 달래는 자신의 텃밭에서 수확한 가장 크고 잘 익은 호박과 물을 이웃들과 나누며 부모님이 생전에 실천하셨던 나눔의 미덕을 이어갔습니다. 그녀의 오두막은 이제 나그네들이 잠시 쉬어가는 쉼터가 되기도 했으며, 달래는 그들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대접하며 이윤과의 추억을 소중히 되새겼습니다. 은안개 마을의 밤은 이제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았고, 밤하늘의 달은 모두의 평온한 잠자리를 지켜주듯 유난히 밝게 빛났습니다. 친모 할머니는 달래의 집 툇마루에 앉아 깊어가는 가을밤의 정취를 즐기며, 사람의 인생이란 참으로 알 수 없는 것이지만 선한 씨앗을 심으면 반드시 복된 열매를 맺는 법이지 라고 중얼거리셨습니다. 달래는 할머니의 어깨를 주물러드리며 평화로운 일상의 소중함을 다시금 느꼈고, 멀리 도성에서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이윤이 간신들을 척결하고 백성들을 위한 훌륭한 정치를 펼치고 있다는 이야기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마을의 모든 근심은 사라지고 오직 따스한 정만이 가득한 공간으로 돌아온 은안개 마을의 풍경은 한 폭의 아름다운 수묵화처럼 고요하게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집안의 가구들을 정리하고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던 달래는 문득 창밖에서 들려오는 귀뚜라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이윤이 약속했던 다시 만날 날이 멀지 않았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이윤이 준 옥패를 손에 꼭 쥐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으며, 그녀의 꿈속에서는 이윤과 함께 산길을 걷던 그 행복한 순간들이 끝없이 펼쳐졌습니다. 이제 모든 소동은 끝났고
집은 평온을 되찾았으며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응어리졌던 감정들이 모두 풀어져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내일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렇게 은한계 마을의 긴 하루는 따뜻한 온기 속에서 마무리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은한계 마을에도 서늘한 바람이 불어와 산천을 붉고 노랗게 물들이는 결실의 계절인 가을이 깊어만 갔습니다. 들판의 벼들은 고개를 숙여 황금빛 물결을 이루었고 마을 사람들은 풍년의 기쁨을 나누며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풍요로운 마음으로 한 해를 마무리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렸던 지난날의 시련은 이제 전설처럼 전해지는 아련한 추억이 되었으며 마을은 다시 본연의 평온을 되찾아 고요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달래는 여전히 이른 새벽이면 안개를 헤치며 산에 올랐지만 이제 그녀의 발걸음에는 외로움보다는 설렘과 희망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윤이 남겨준 옥패를 품에 소중히 간직한 채 그가 다시 돌아올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매일같이 정성을 다해 산나무를 캐고 텃밭을 일구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달래를 보면 너나 할 것 없이 먼저 인사를 건네며 그녀의 안부를 물었고 달래는 환한 미소로 답하며 마을의 보배다운 면모를 보여주어 모두의 사랑을 듬뿍 받았습니다. 도성에서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이유는 왕실의 신뢰를 회복하고 간신들을 엄히 다스려 나라의 기틀을 바로 세우는 데 큰 공을 세웠다고 전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우리 마을에서 목숨을 구한 귀공자가 훌륭한 정치를 펼치고 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꼈고 달래의 공로를 다시 한번 치하하며 그녀에게 존경의 마음을 표했습니다. 김 씨가 떠난 자리에는 어질고 공명정대한 새로운 마름이 들어와 마을의 질서를 바로잡았고 사람들은 이제 억울한 일 없이 각자의 몫을 성실히 수행하며 살았습니다. 친모 할머니는 달래의 집에 자주 들러 그녀에게 바느질과 예절을 가르치며 친할머니처럼 따뜻한 정을 나누어 주셨고 달래는 할머니의 가르침을 스펀지처럼 흡수했습니다. 할머니는 사람의 인연은 억지로 맺는 것이 아니라 흐르는 물처럼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법이니 조급해하지 말거라 라고 말씀하시며 달래의 마음을 다독여 주셨습니다. 달래는 할머니의 지혜로운 말씀 덕분에 이윤을 향한 그리움을 차분하게 다스릴 수 있었고 자신을 가꾸는 일에도 소홀함이 없이 하루하루를 보람차게 채워나갔습니다. 어느 맑은 오후 마을 어귀에서 요란한 말발굽 소리가 들려오더니 도성에서 온 전령들이 화려한 비단 상자들을 가득 싣고 달래의 오두막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전령들은 이윤이 보낸 감사의 선물이라며 비단과 곡식 그리고 진귀한 보석들을 달래에게 전달했고 마을 사람들은 그 어마어마한 양의 입을 다물지 못하며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달래는 그 귀한 선물들보다 이윤이 직접 쓴 따뜻한 안부 편지에 더 큰 감동을 하였으며 편지를 가슴에 꼭 품은 채 기쁨의 눈물을 소리 없이 흘렸습니다. 달래는 이윤이 보낸 선물 중 상당 부분을 마을 노인들과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어주며 기쁨을 함께 나누었고 이러한 그녀의 선행은 다시금 마을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녀는 이 선물은 제가 잘나서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을 사람들이 함께 이웃나리를 지켜주셨기에 받은 것입니다. 라고 겸손하게 말하며 공을 돌렸습니다. 사람들은 달래의 깊은 마음씨에 감복하여 그녀를 더욱 아꼈고 은한계 마을은 그 어느 때보다 화목하고 정이 넘치는 따뜻한 공동체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찬바람이 불고 흰 눈이 소복이 쌓이는 겨울이 찾아오자 마을은 하얀 이불을 덮은 듯 고요하고 아늑한 풍경으로 변모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평온하게 했습니다. 달래는 화로에 불을 지피고 친모 할머니와 마주 앉아 이윤이 보내준 귀한 차를 마시며 긴긴 겨울밤을 이야기꽃으로 수놓으며 따뜻하게 보냈습니다. 창밖으로는 눈 내리는 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리고 방 안에는 은은한 차 향기와 웃음소리가 가득하여 세상 그 어느 곳보다 포근하고 안락한 안식처가 되어 주었습니다. 드디어 긴 겨울이 지나고 얼음이 녹아내리는 봄이 찾아오자 산천에는 파릇파릇한 새싹이 돋아나고 이름 모를 들꽃들이 흐드러지게 피어나 생동감을 더했습니다. 달래는 작년에 이윤을 살렸던 그 들풀들이 다시 자라나는 것을 보며 생명의 경이로움을 느꼈고 그 풀 한 포기 한 포기가 마치 이윤의 안부를 전해주는 전령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다시 산나무를 캐러 다니며 자연의 선물을 감사히 받았고 마을 사람들은 봄나들이를 즐기며
새로운 한 해의 풍요를 기원하는 축제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해질녘 노을이 아름답게 번지던 시각에 마을 입구에 한 대의 수레와 수수한 차림의 선비가 나타나 천천히 달래의 집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그는 화려한 관복 대신 편안한 도포를 입고 있었지만 그 특유의 고결한 기품과 부드러운 눈빛은 예전 그대로여서 한눈에 봐도 이유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달래는 마당에서 채소를 다듬다 멈칫하며 그를 바라보았고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치는 순간 세상의 모든 시간이 멈춘 듯 정적이 흐르며 벅찬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이유는 환하게 웃으며 약속대로 돌아왔다. 달래야, 그동안 별일 없었느냐? 라고 다정하게 물었고 달래는 대답 대신 수줍은 미소로 그의 귀환을 온 마음 다해 반겼습니다. 그는 도성에서의 모든 직무를 훌륭히 마치고 임금님께 특별 휴가를 얻어 이곳 은안개 마을로 달려온 것이라며 이제는 편안하게 지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윤의 재방문 소식에 환호하며 다시 한번 모여들었고 이윤은 마을 사람들에게 정중히 인사하며 진정한 고향에 온 것 같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그날 밤 달래의 집마당에서는 이윤의 귀환을 축하하는 소박하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잔치가 열렸고 마을 사람들은 각자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나누며 즐거워했습니다. 이윤은 이번에는 귀공자로서가 아니라 마을의 일원으로서 사람들과 격에 없이 어울리며 술잔을 기울였고 달래가 정성껏 묻힌 산나물을 맛보며 연신 감탄했습니다. 사람들은 두 사람의 인연이 결실을 보는 것을 보며 진심으로 축복해 주었고 은안개 마을의 밤하늘에는 유난히 밝은 달이 떠올라 그들의 앞날을 환하게 비추어 주었습니다. 이유는 달래에게 이제는 도성으로 함께 가서 자신의 곁을 지켜달라고 청했지만 달래는 이곳 산골 마을과 사람들을 떠나는 것이 못내 마음에 걸려 쉽사리 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이유는 그녀의 마음을 헤아려 그렇다면 내가 매년 이곳에 내려와 너와 함께 시간을 보내겠다. 네가 사랑하는 이 땅을 나도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고 약속했습니다. 달래는 그의 배려 깊은 제안에 감동하여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은 신분과 장소를 초월하여 서로의 마음을 영원히 함께하기로 굳게 맹세하며 손을 잡았습니다. 그 후로 은안개 마을에는 매년 꽃 피는 봄과 단풍 드는 가을이면 도성에서 귀한 손님이 찾아온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게 되었으며 그 주인공은 늘 변함없는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달래는 마을 아이들에게 약초의 효능을 가르치고 어려운 이들을 돌보며 존경받는 여인으로 성장했고 이유는 조정에서 백성들을 위한 어진 정치를 펼치는 명재상으로 이름을 떨쳤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는 고통받던 이들에게 희망이 되었고 선한 마음이 가져다주는 기적 같은 보답을 상징하는 은안개 마을의 가장 아름다운 유산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끝을 향해 가고 있으며 마을의 등불도 하나둘씩 꺼지고 고요한 정적만이 대지를 포근하게 감싸 안으며 깊은 밤의 정취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달래와 이윤이 나누었던 그 따뜻한 마음은 시공간을 넘어 오늘 밤 당신의 방 안에도 은은하게 퍼져나가 당신의 지친 마음을 어루만져 줄 것입니다. 모든 갈등이 해소되고 평화가 찾아온 은안개 마을처럼 당신의 마음 속에도 모든 근심이 사라지고 오직 평온함만이 가득하기를 바라며 이 긴 이야기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달래의 오두막집 부엌에서는 여전히 구수한 숭늉 냄새가 나는 듯하고 이윤의 인자한 미소는 밤하늘의 별빛이 되어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것만 같은 환상에 젖어듭니다. 마을 사람들의 웃음소리는 바람에 실려 멀리 퍼져나가고 숲속의 짐승들도 이제는 안심하고 깊은 잠에 빠져든 고요한 산골의 밤은 참으로 아름답고 평화롭습니다. 당신도 이제 무거운 눈꺼풀을 내리고 이 평화로운 기운에 몸을 맡긴 채 깊은 잠의 세계로 여행을 떠날 준비를 하시길 바라며 조용히 속삭여 봅니다. 친모 할머니의 지혜로운 말씀처럼 인생의 고비는 결국 지나가기 마련이고 그 끝에는 항상 따뜻한 보답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밤 당신이 꾸게 될 꿈은 은안개 마을의 맑은 시냇물처럼 깨끗하고 산새들의 지저김처럼 경쾌하며 들꽃의 향기처럼 달콤하고 포근할 것입니다. 세상의 소음은 잠시 잊고 오직 당신만을 위한 이 고요한 시간 속에서 가장 편안한 자세로 휴식을 취하며 내일의 새로운 태양을 맞이할 기운을 얻으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옛날, 옛적, 아주 먼 옛날, 산골 마을에서 피어난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라며
이제는 정말 불을 끄고 깊은 잠에 드실 시간입니다. 달래와 이윤의 사랑이 영원히 기억되듯 당신의 오늘 하루도 아름다운 마침표를 찍고 평온한 안식의 시간으로 이어질 것이니 부디 아무 걱정 없이 눈을 감으십시오. 밤하늘의 달림도 당신의 머리맡을 지켜주고 산들바람도 자장가를 불러주며 당신의 평화로운 잠자리를 축복하고 있으니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편히 쉬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에게 은안개 마을의 축복이 깃들기를 빌며 달래의 따뜻한 손길과 이윤의 고결한 의지가 당신의 꿈속에서도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고통 끝에 찾아온 기쁨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보여준 두 사람의 여정처럼 당신의 삶도 언제나 빛나는 희망으로 가득 차오를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만 그 울림은 당신의 가슴 속에 오래도록 남아 따뜻한 온기를 전해줄 것이니 부디 안녕히 주무시고 내일은 더 밝은 모습으로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은안개 마을의 밤은 깊어만 가고 산자락에 걸린 안개는 다시금 세상을 포근하게 덮어주며 모든 생명에게 휴식의 시간을 선사하고 있으며 그 고요함이 참으로 귀하게 느껴집니다. 당신의 숨소리도 이제 규칙적이고 편안해졌을 것이며 마음속에 복잡했던 생각들도 흐르는 물에 씻겨 내려가 이제는 맑고 투명한 평화만이 남았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 고요한 밤의 끝자락에서 당신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네며 저 또한 이 따뜻한 이야기의 여운을 간직한 채 물러가도록 하겠으니 부디 평온한 밤 되십시오. 옛적의 산과 들이 고요하던 때에 시작된 이 이야기가 시공을 초월하여 오늘 밤 당신에게 닿았으니 이는 분명 귀한 인연이며 당신에게도 좋은 일이 생길 징조일 것입니다. 달래가 발견한 그 신비로운 들풀처럼 당신의 일상 속에서도 소중한 보석 같은 순간들이 늘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이 길고도 따뜻했던 이야기를 마칩니다. 이제는 정말 꿈나라로 가실 시간입니다. 모든 걱정은 내일로 미루고 지금은 오직 당신만의 평화로운 잠을 즐기시길 바라며 마지막 속삭임을 건넵니다.